우발적인 행동이었다. 김태현이가 저런 소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응? 어제 열린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인데요. 이 노원구의 아파트는 저도 취재를 하러 한 2주 정도 거의 살다시피 취재를 했었는데 그 흉기를 미리 훔치고 퀵 서비스를 가장해서 당일날 집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세모녀를 살해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는 오로지 위협하겠다는 생각이었지 죽여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뭐 형량에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송 기자 그러면 그 검찰 송치될 때 김태현 직접 봤죠? 네, 맞습니다. 뭐 어땠습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좀. 그때 뭐 그냥 흉악범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담담한 모습이었고요. 네, 아무런 표정도 없이 되게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게 더 소름 끼쳤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은 그러니까 범행 당일 그냥 내가 그냥 제압만 하려고 했지 죽이려는 게 아니었다. 네. 이게 처음에 경찰 진술 때랑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르죠. 경찰 조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살해하려고 그 가족들의 집에 갔었고 혹시 필요하다면 다른 가족들도 살해할 수 있다라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 그 이상을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좀 달리 진술을 합니다. 특히 이제 검찰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김태현 같은 경우는 제압을 하려고 특히 이 피해자 제압하려고 청테이프 같은 거를 쓰고 청테이프로 하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청테이프를 쓰고 또 나중에 변기에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검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피해자 제압에 사용한 청테이프도 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피해자 보자마자 살해한 것이다. 뭐 우발적 살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또 증거들도 있어요. 피해자의 어떤 부위 같은 게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상당히 정확하게 급소를 공격을 했고 이 급소가 우발적인 살인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재판에서 형을 깎기 위해서 우발적 살인을 계속 주장했고요.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우발적이니 뭐니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 어떤 뭐 배경이 있고 이런 걸 따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자가 이런 얘기를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생명은 아무래도 소중하겠죠. 이게 뭐 김태현이 저 앞에서 나왔을 땐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어떤 형량을 판단할 땐 떨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가 의도했던 큰딸 이외의 부모와 그러니까 둘째는 자기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야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살해육의 발로로 인한 3명 이상의 살인을 했다면 그것도 연쇄살인이 아니라 연속살인을 했다면 사실 대한민국 형사사법 법제에서 과연 그 형을 구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에서도 당연히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김태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기 위한 마지막의 몸부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이죠. 김태현이 피해자가 나에게 느꼈을 불편한 감정이 공감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네, 이게 무슨 맥락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스토킹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검사가 물으니까 스토킹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김태현은 피해자 중 큰딸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됐고요. 지난 1월에 지인 2명을 포함해서 4명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때 식사를 하다가 김태현이 도중에 말싸움을 하다가 화를 내면서 술병을 깨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피해자가 이제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라는 의사를 밝히고 연락처를 삭제했고요. 그때부터 김태현의 스토킹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자기가 술병을 깼던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가 느낀 불편함이 전혀 공감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다. 그래서 스토킹을 하게 됐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겁니다. 소장님, 네. 진짜 세상에 같이 술 마시다가 어떤 사람이 술병을 깨요. 그런 인간 상종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요. 예? 여성으로서는 더 무섭죠.
근데도 지금 공감을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김태현의 범죄를 보고 전 소시오패스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지금 점수 재범 위험성도 중간 이상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도 뭐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를 반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사이코패스가 좀 더 선천적이라면 소시오패스는 좀 더 후천적인 지금 영향들이 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회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상황을. 그러니까 뭐 언론에 대해서 뻔뻔하게 할 말 다 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송 기자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서 봤더니 할 말은 다 하는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공통점이면서 가장 위험한 점은 뭐냐면 누군가의 고통이나 감정을 같이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범주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그 사건이 더 잔인하죠. 그럼 이게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렇게 세 사람의 목숨을 뺏고 그렇죠. 그다음에 같이 그들과 지냈다는 건가요?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자, 박 변호사님, 네. 어제 그 검찰에서 밝힌 여러 가지 또 충격적인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 그 저희가 이 내용도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일부 뭐 속보 경쟁이 붙으면서 네. 뭐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 한 매체에서 이 김태현이가 가족들을 살해하고 그 현장에서 그 집 아파트에 있던 뭐 음식물, 술 같은 술 걸 먹었다고 마시면서 그러죠? 네. 거기서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네. 발견이 됐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오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세상에 그게 오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해당 기사를 쓴 기자한테 협박 편지를 보냈대요. 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거? 그래서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는 걸 봤을 때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다시피 결국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뭐 그 이상을 구형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또다시 전자장치,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장치죠,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좀 이해 안 되실 것 같기도 아니 해요. 그럼 또 뭐 내보낼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일반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사형을 구형한다 하더라도 사형이 떨어질 거는 또 알 수 없는 거고요. 또 무기징역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이 김태현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는 뭐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뭐 논리적이거나 이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자신의 어떤 피해 받는 거는 또 상당히 또 그걸 그러니까요. 꺼려하고 뭐 고소하려고 그러고 협박하려고 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지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 같이 있던 동료 재소자가 이 김태현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버팀목이 돼줬나 봐요. 그래서 그 동료 재소자를 삼촌이라고 불렀답니다. 자, 그런데 그 삼촌이란 인간이 지금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보도 내용을 탁 언급을 하면서, 야, 너 그런 거 참지 말고 사실을 바로 잡아, 이렇게 조언을 해줘서 그 기자한테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검찰이 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까지 했냐면, 본인 편이 돼준 동료 재소자를 만나서 내가 마음의 안식을 느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반성이냐고 막 검사가 막 화를 냈답니다, 어제. 예? 자, 그리고 유족이 어제 증언대에 섰습니다. 유족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이모죠. 피해 이 자매 이모. 정말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었다면서요. 네. 재판 과정에서 어렵지만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 사망한 어머니의 언니였습니다. 재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인간이라서 세상에 나오면 다시 재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엄벌을 내려달라면서 재판부한테 지금 이 일을 겪고 나서 칼을 사용할 때마다 몸서리가 쳐진다. 그리고 밥을 먹고 일을 하다가도 내가 동생이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밥을 먹어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절대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헤아려달라, 법정 최고형에 처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 네. 범죄 피해자 유가족분들은 네. 정말 보통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 지나도 이거 안 지워집니다, 이거. 이건 예? 정말로 가슴에 피멍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참 그 범죄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도 이상하게 다 같이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자가 범인이 처벌을 받아야만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느끼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잘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분 이모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해요. 어머님이 계시대요.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신데 아직 할머니. 할머니. 근데 딸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범죄로 인해서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내 동생이 사망한 걸 아직도 얘기하지 못하고 아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얘기하면 어머니 살아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서 있지도 못하시고 이 이모님도 휘청휘청 하셨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이해가 되네요. 자, 승 의원님. 네. 2012년 서울 중곡동에서 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30대 주부를 살해했던 그 서진환이 기억하시죠? 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1심, 2심 무기징역 받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기징역을 딱 선고받은 직후에 그 남편분이 재판부를 향해서 유기징역으로 그냥 내보내달라 차라리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 그런 자, 어제 이 김태현 유족분들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저 솔직히 불안합니다, 솔직히 전. 뭐 검찰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3명의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무참하게 그것도 굉장히 잔혹하게 생명을 빼앗아갔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양형 기준을 아무리 찾아봐도 양형 기준에는 사형이란 게 없이 무기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이상이니까 사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뭐 최초로 사형이 선고된다 할지라도 이게 항소나 대법원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 사형이 선고된다 할지라도 사형 집행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 우리가 사형에 사실 모라토리움에 들어가 있는 국가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 기자 뭐 한마디 더 할 거 있다면서요? 네, 아까 그 정정 보도 요청했다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같이 취재를 했었는데요. 예. 그 내용이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사흘간 3일 동안 아파트에 혼자 있었습니다. 시신들과 같이 있었는데 사흘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냉장고에서 물하고 우유랑 이런 것도 꺼내 먹었거든요. 근데 그 보도가 처음에 물과 우유, 캔맥주를 마셨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캔맥주를 안 마셨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과 우유는 마신 게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고 캔맥주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기자가 취재된 대로 썼는데 맥주를 마신 적은 없다. 무슨 뭐 술을 그럼 마셨다고 그것 한 때문에 것처럼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던 캔맥주 거였습니다. 때문에? 예, 물과 우유를 마신 거는 조사 결과 확인됐었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